자, 이제 우리 선형대 수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형대 수학에는 어떤 과목이고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선형대 수학. 이 선형이란 말이 뭐죠? 영어의 리니어예요. 선은 직선을 의미해요. 형은 모양, 직선 모양의 대수학. 자, 리니어, 라인의 형용사형이에요. 라인, 그냥 그 직선 모양의 대수학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형대 수학은 미적분학하고 더불어서 자연과학, 공학, 경제학 등 순수 인문과학, 국문학, 영문학 이런 과목을 빼고 나면 모든 과목에서 요즘은 다 배워요. 그래서 수학과만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거의 뭐 100만인의 상식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과목에서 다루는 과목이 이 선형대 수학이, 물론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가 그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문에서 현대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초 과목이 돼요. 자, 왜 그런지를 잠깐 봅시다. 자, 이 선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직선처럼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자,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현상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 복잡한 현상을 무엇이에요? 직선을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선형대 수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해석학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그래프를, 자, 이 점에서 이 직선하고 비슷하게 보면 요 근방에서는 이 미분 가능한 함수를 뭐랑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직선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미분이에요. 미분 계수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잡한 현상을 이 직선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으면 무엇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직선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직선이라고 했지만 직선처럼 행동하는 그 무엇인가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랑 비슷하게 본다 한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선형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선형근사, 선형계획법. 자,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제 선형대 수학이고요. 자, 다른 과목에서 왜 선형대 수학을 공부해요? 자, 이렇게 직선처럼 비슷하게 보려면 선형대 수학을 알아야 그 다음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형대 수학이 모든 과목의 기초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상수 더하기 선형 변환으로 볼 수 있는 함수를 미분 가능한 함수로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선형대 수학은 거의 모든 과목에 필요한 과목이면서 수학에서도 전 과목의 기초예요. 자, 대수학을 하다 보면 확대체 가서 선형대 수학이 나오죠. 해석학, 결국 선형대 수학을 잘해야 다변수 해석학을 공부할 때는 선형대 수학을 못하면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선형대 수학 얘기가 돼버려요. 복수 해석학 뒷부분 등장하고요. 미분기하 선형대가 당연히 쓰이고요. 그래서 이 선형대 수학은 수학 전반에 걸친 또 기초 과목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임용시험으로만 제한하면 선형대 수학은 가장 쉽게 출제되는 과목이에요. 선형대 수학 문제로만 본다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했지만 선형대 수학은 모든 수학이 기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들은 선형대 수학 문제에서는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 선형대 수학 강의는 임용시험에서 이 선형대 수학 문제만 푸는 그런 강의가 아닐 거예요. 좀 더 깊게 가르칠 거고요. 자, 아주 어렵게 강의할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내용까지. 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는 봤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에서 어떤 내용들은 잘 몰라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 이거 들어는 봤어. 이것과 나 처음 들어보는 거야.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어려운 내용까지 강의를 할 생각으로 있어요. 일단 선형대 수학 문제만 푼다면 제 강의를 다 들을 필요는 없이요. 꼭 필요한 계산 몇 가지만 여러분이 익혀버리면 선형대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지만,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분기하를 좀 잘 알고 싶다라든가, 자, 다변수 해석학 쪽을 좀 잘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선형대 수학을 결국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강의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다른 과목에 필요한 내용까지 조금 우리 깊게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제 선형대 수학의 강의예요. 그래서 임용시험 선형대 수만 준비한다면 그냥 짧게 끝낼 수 있는 것을 좀 길게 우리 강의를 할 생각으로 있어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여러분이 선형대 수학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임용시험만 본다면
임용시험의 선형대수만 본다면요. 선형대수만 본다면 간단한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돼요. 자, 이게 우리 1차 목표예요. 여러분이 선형대수 공부할 때 딱 목표를 세워야 돼요. 첫 번째 목표. 경쟁자한테 뒤져서는 안 돼요, 우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선형대 수학에서 경쟁자한테 뒤처지면 다른 데서 앞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선형대수는 경쟁자한테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자, 이때 필요한 공부는 많지는 않아요. 고유가 계산이라든가 행렬의 역행렬 계산이라든가 간단한 계산 몇 가지만 익히면 뒤처지지 않을 정도는 우리 준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차 목표. 자, 확률이 낮지만 이론적인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게 첫 번째 목표라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 선형대 수학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경쟁자들은 그 쉬운 부분만 공부를 대부분 해요. 어려운 이론은 공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확률은 아주 낮아요. 하지만 이론 문제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우리 경쟁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점수를 받지 못할 거예요. 자, 거기서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자, 여기서 경쟁자의 앞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주제가 되죠. 자, 이게 2차 목표예요. 간단한 계산 문제만 공부한 경쟁자들한테 앞설 수 있는 무기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거든요. 그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선형대 수학의 이론 부분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2차 목표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론을 모두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론 문제가 날 확률은 높지 않아요. 자, 모든 이론을 다 할 필요 없어요. 몇 군데 찍어서 혹시 여기서 문제가 나와준다면 난 할 거다. 경쟁자에 앞설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선택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선형대수학 이론을 쭉 강의를 하겠지만 물론 제 강의하면서도 이 부분은 출제 확률이 좀 높다, 좀 낮다 이런 식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2차 목표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몇 군데 주제를 정해놓고 혹시 여기서 문제가 나와준다면 나는 경쟁자들을 좀 따돌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더군다나 제가 선형대 이론을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형대 수학 이론은 상대적으로 다른 수학에 비해서 쉬워요. 왜? 선형이라고 하는 직선처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는데 큰 부담이 없어요. 자, 이론 공부하는데 부담이 생긴다면 제가 막 이론을 막 공부하라고 하진 않아요. 조금만 준비를 더 해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몇 군데만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선형대 수학 미적분학은 거의 모든 학문의 필수 과목이에요. 자, 불행히도 혹시 여러분이 다른 길을 걷게 되더라도 자, 임용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100% 합격한다고 제가 장담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임용시험 준비하다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분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이 되신 다음에 나중에 이 선생은 내 길이 아니야 하고 다른 길을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자, 다른 길을 걷게 되더라도 선형대 수학을 좀 공부해 두면 이건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다른 데 가서 미적분학하고 선형대 수학만 잘하면 다른 데 어디 가서든 수학에 대해서 절대 꿀리지 않고요. 수학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중요한 자산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선형대 수학 이론을 아까 제가 말했죠? 자세히 모르더라도 들어는 봤다. 이 말이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조금 깊게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나 자, 다른 과목에 들어가는 중에 특히 대수학 확대체 이론을 들어가게 되면 자, 이제 뭐죠? 보통 학부 수준의 선형대 수학은 실수체 위에서 다루지만 대수학을 하려면 일반적인 체 위에서 해야 돼요. 또 뭐도 해야 돼요? 무한차원 선형공간도 조금은 알아야 돼요. 자, 무한차원 선형공간이 어려운 데까지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무한차원 선형공간의 쉬운 부분까지는 우리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강의를 하는 것이 일단의 목표예요.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을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행렬의 성질, 연립방정식의 해법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중간중간 나오면 다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뒤에 가서 다시 다루겠지만 일단 오늘 첫 1교시부터 연립방정식이 등장할 거거든요. 그런 연립방정식은 풀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필요하다면 대수학적인 관점을 도입할 거예요. 자, 여기에 대수학을 도입하면 굉장히 한마디 말로 끝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정수론을 공부할 때, 대수학을 배우기 전에 정수론 공부할 때는 모든 걸 다 계산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했는데 대수학을 알고 났더니 한마디로 끝이에요. 군이다, 끝. 선형대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학부 2학년 때 배울 때에는 대수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형대수학을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뭐 계산도 열심히 하고 막 설명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대수학을 알고 있다는, 조금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수학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딱 끝이 나버리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대수학을 도입해서 우리 간단히 설명을 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아까 말했지만 또 나중에 갈로아 이론을 공부할 걸 대비해서 실수체가 아닌 일반적인 체에서 무한차원 선형 공간에서 우리 선형대수학을 다루기로 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무한차원 선형 공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한차원 선형 공간보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들어가는 건 이름이 좀 다른 학문이에요. 함수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과목이에요. 갑자기 해석학이란 말이 나오지만, 자,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무한차원 선형 공간들은 거의 대부분 함수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함수 해석학이라는 과목에서 저 무한차원 선형 공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자, 학부 때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요. 대학원을 가야 배우는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이제 선형대수학을 시작을 합시다. 자, 일단 선형대수학을 시작을 우리 덧셈 가완군으로 볼 거예요. 자, 덧셈 가완군에서. 자, A가 덧셈 가완군의 원소예요. A를 n번 더했다. 자, A를 n번 더한 거예요. A를 n번 더한 걸 NA라고 써도 괜찮죠. NA를 곱하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A를 n번 더한 것을 NA로 써도 괜찮아요. 자, 그랬더니 잘 봅시다. 이 앞에 N은 뭐죠? 이 앞에 N은 정수예요. 자, 마이너스 A는 덧셈에 0원을 더했다고 보면 되죠. N은 정수고요. 뒤에 A는 군의 원소예요. 정수와 군의 원소에 저거를 뭐라고 봐도 좋을까요? 일종의 곱하기라고 불러도 되겠죠. 우리는 사실은 A를 n번 더한 것인데 저걸 뭐라고 봐도 괜찮아요? 정수와 군의 원소를 어떤 의미의 곱셈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자, 저걸 상수곱이라고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자, 정수의 상수곱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 덧셈군을 뭐라고 불러요? 가군이라고 부르는 용어를 쓰게 돼요. 물론 학부 때는 안 배우지만 우리 모듈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연산이 덧셈군의 더하기란 연산에다가 정수의 곱하기가 정수를 곱하는 것 같은 연산을 추가해서 가군, 모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자, 이제 이 정수를 어디까지 확장할 거예요? 환으로 확장해주면 환의 가군. 자, 이제 어디까지 확장할 거예요? 채로 확장해주면 F선형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이건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듣고 이런 건 절대 적지 마세요. 여러분 임용시험에도 안 나오고요. 학부 대수학도 안 나오는 거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런가 보다 그냥 해주는 말이니까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복습하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자, 이제 선형 공간의 정의를 봅시다. 자, F는 채예요. 채는 더하기 곱하기가 정의된 굉장히 좋은 집합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집합 V에 대해서. 자, 집합 V에는 덧셈이 정의되어 있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스칼라체하고 집합 V의 원소에 대해서 두 개를 연산했더니 어디에 대응이 되는? V의 원소가 대응되는 연산이 하나 있어요. 스칼라곱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것이 다음 5개의 성질. 자, 첫 번째는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성질이지만 대수학을 알고 있으니까 V는 덧셈에 대해서 가환군이다. 학부 때는 우리 가환군의 성질을 다 풀었었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있다, 덧셈의 여건이 존재한다, 결합법칙 만족한다, 뭐 이런 등등을 다 풀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덧셈군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이제 스칼라곱에 대한 성질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꼭 환의 곱셈에서 결합법칙, 분배법칙 같은 기분이에요. 자, 저 성질을 만족한다면 우리 뭐라고 부를 거예요? 선형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F 선형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근데 저 F는 언급하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생략을 주로 많이 해요. 학부 때는 주로 실수를 스칼라체로 많이 쓰지만 이제 우리는 저 F를 고정하지 않고 바꿔 쓸 거예요. 자, 저 F는 굳이 쓸 필요 없지만 자, 필요하다면 강조를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선형 공간의 원소를 벡터라고 부르고요. 스칼라체의 원소를 스칼라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말, 선형 공간은 가환군이란 말에 어떤 말이 들어있어요? 군에서 알고 있는 모든 성질을 우리는 다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이 대수학 공부할 때 알고 있는 모든 성질을 다 사용할 수 있다란 말이 들어있어요. 자, 이제 벡터란 말은 이제 우리는 개념을 확장할 거예요. 미적분학이나 물리학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배웠어요?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 양. 이렇게 배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 정도 수준에서의 약속이고요. 이제 여러분은 수학과니까 벡터는 선형 공간의 원소를 벡터라고 부르자예요. 자, 방향과 크기를 갖는 양은 물리학에서나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선형 공간의 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기껏해야 Rn만 다루기 때문에 방향과 크기를 갖는 양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용어를 제대로 사용할 거예요. 자, 스칼라체 F가 실수면 우리 뭐라고 부를 거예요? 실선형 공간. 복소수면 복소선형 공간. 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대수학에서 봤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선형 공간이 환하고 같은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저 환의 곱셈하고 스칼라 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일치한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자, 0만으로 이루어진 집합 대표적인 선형 공간이고요. 이걸 뭐라고 부를 거예요? 0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모든 덧셈은 0, 스칼라 곱도 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선형 공간이 이제 F의 n승이라고 부르는 거죠. F를 n개의 원소를 순서쌍으로 보는 것. 보통 우리는 많이 쓰는 게 실수의 R의 n승을 많이 썼지만 스칼라체 n승, 저게 가장 대표적인 유한차원 F 선형 공간이에요. 자, 나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유한차원 선형 공간은 F n승과 동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로 이제 우리가 다룰 거예요. 자, 행렬, m행 n열짜리 행렬, 스칼라체 F의 원소로 이루어진, 자, 이제 실수가 아니고 스칼라체 F의 원소로 이루어진 행렬의 덧셈, 곱셈, 스칼라 곱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의 행렬의 연산이랑 똑같이 정해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행렬의 곱하기는 선형 공간의 연산이 아니라는 요 말을 기억해 둡시다. 선형 공간의 연산은 두 개예요. 이항 연산인 더하기, 그 다음에 스칼라와 벡터 연산인 스칼라고. 행렬의 곱하기는 절대로 선형 공간의 원소가 그 연산이 아니에요. 자, 채 F로 이루어진 m행 n열짜리 행렬의 집합을 전부 다 모아놓으면 행렬의 더하기에 의해서 덧셈 군이 돼요. 그 다음에 행렬과 스칼라 곱에 의해서 선형 공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선형 공간이 되는 걸 확인할 때 곱하기는 전혀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스칼라체를 바꿔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스칼라체가 G3예요. 자,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얘를 더해주면 이 두 개의 행렬을 더해주면 자, 우리는 덧셈을 1이랑 1을 더하는 거니까 G3의 더하기니까 2. 자, 그 다음에 여기 2와 2를 더하는 거죠. G3의 더하기니까 0. 자, 저 연산만 그냥 그 스칼라체 연산을 해주는 것이다
따라가 주면 돼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도 마찬가지. 자, 요 행렬에 스칼라 2를 곱했어요. 자, 모든 원소에다가 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2는 뭐가 되는 거죠? G3니까 1. 이렇게 해주면 그냥 돼요. 그래서 우리 행렬의 항들이 스칼라치 F의 원소가 들어갈 때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고요. 행렬식 똑같이 계산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 그대로 다 해줘도 괜찮아요. 다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자, 행렬의 곱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역행렬 구하는 거 똑같아요. 자, 보세요.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해주면,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 얘기는 역행렬을 구하는 곳이도 똑같게 만들 수 있다. 자, 역행렬 구하는 것, 행렬식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웠던 그런 선형 공간이 아닌 선형 공간의 얘들은 자, 이런 것들이에요. 폐구간 A, B 위에 정의된 함수들의 집합. 함수를 전부 다 모아놓으면 함수의 더하기가 있죠? 영함수가 덧셈의 항등원, 마이너스 F가 역원, 덧셈에 대한 군이 돼요. 자, 함수에 스칼라 배 해줄 수 있죠. 3배 해주듯. 3배 F, 5배 F, 1.5배 F, 파이배 F 가능하죠? 스칼라 곱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앞에 성질이 만족된다는 건 뭐 굳이 안 따져봐도 될 거니까. 그래서 함수를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 자, 이거 수일선형 공간이 돼요. 자, 연속함수를 전부 다 모아놨어요. 우린 연속함수 더하기 빼기도 연속함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연속함수의 상수배를 해도 연속함수인 거 알고 있어요. 자, 연속함수를 전부 다 모아놓은 것도 우리 뭐가 돼요? 실선형 공간이에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속함수도, 자, sin x도 이제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벡터라고 부를 수 있어요. sin x는 벡터예요. 자, 연속함수 공간의 원소니까. 자, 이제 아까 말했죠?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 양, 이걸 벗어난다는 건 바로 이런 뜻이 돼버려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마찬가지. 미분 가능한 함수를 더하고 빼도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상수배도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버려요. 자, 우리 대수학에 말한 다항함수의 집합. 다항함수 더하기 빼기 다항함수 상수배 할 수 있으니까 선형 공간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무한차원 선형 공간들이에요. 자, 아직 차원 얘기는 안 했지만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차원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 뒤에가 차원 정의할 때까지는 직관적인 생각으로 일단 다루도록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다항함수의 집합 중에서 n차 이하의 다항식의 집합을 모아놓는 것을 PNF라고 쓰겠어요. 자, 스칼라치 F를 개수로 갖는 다항함수의 집합에서 n차 이하의 다항식의 집합을 해두면 저건 이제 유한차원 선형 공간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n 플러스 1차원이라는 거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익숙한 RN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 평면 이런 것들은 선형 공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긴 대수학이죠. 우리 체 F의 확대체이는 F 선형 공간이 된다. 우리 확대체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자, 대수학을 지금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공부할 거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체의 곱하기지만 우리 저걸 스칼라고로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갈로아이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자, 정리 1.1.3 가장 기본적인 선형 공간의 성질을 준비하는 건데, 자 2번을 보시면 이 두 개가 기호가 다르죠. 이거는 마이너스 1과 U의 스칼라 곱이에요. 이 D는 뭐죠? 마이너스 1은 덧셈에 대한 역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덧셈의 역원을 뭐로 만들 수 있어요? 스칼라 곱을 가지고 덧셈의 역원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자, 이거 증명은 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환에서의 증명 기법하고 비슷하고요. 임용시험에서는 절대 나지 않아요. 절대로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선형대수학, 대수학을 그냥 공부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저는 설명하지 않고 지나갈 거예요. 자, 여기만 잠깐 볼까요? 여기서 우리 이렇게 넘어가는 이 단계는
군에서의 덧쓰면 소거 법칙이에요. 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거니까 여기는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뭐 설명 안 할 거 넘어가죠. 잠깐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 건데요. 다음에 주어진 부위가 선형공간이 되는지 판단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한번 쭉 제 설명드리는 거 보고 쭉 따라가시면 되고요. 절대로 임용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문제예요. 복습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성형제에서 감각을 익히는 기분으로 쭉 따라가 주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F는 채고요. V는 F랑 똑같은 집합이에요. 자, 알파는 F의 원소고 스몰 V는 V의 원소. 자, 사실은 똑같이 F의 원소란 뜻이죠. 하지만 이제 이쪽의 이 원소는 스칼라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 원소는 벡터라고 부르겠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스칼라 곱을 알파하고 V의 스칼라 곱을 별표로 표시할 건데요. 알파 제곱의 V, 채 F의 연산이죠. 이렇게 연산을 주면 선형공간이 될 것인가. 자, 일단 이게 스칼라 곱에서 제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곱의 문제점이 왜 들어갈까요? 자, 이거 대수학이에요. 자, 일단 덧셈 가왕군이 되는 건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스칼라 곱에 대한 우리 결합 법칙 문제 없어요. 분배 법칙도 문제 없어요. 1도 문제 없어요. 다 되는 것 같은데, 자,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4번 성질. 자, 채 F의 표수가 2가 아니라면, 역시 마찬가지 대수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문제는. 자, 이게 달라요. 1 더하기 2를 먼저 한 다음에 1과 스칼라 곱해주면 저것은 뭐가 만들어져요? 4가 만들어져요. 근데 분배 법칙을 써보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2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표수가 2가 되면 선형공간이 됩니다. 자, 표수가 2가 되는 경우는 왜 그래요? 요거 2 알파 베타가 뭐가 되어버리죠? 0이 되어버리니까. 자, 이해는 보고 잊어버리시고요. 자, 뭐라고만 받아들여주면 되냐면, 자, 이제 뭐예요? 다양한 선형공간이 존재한다. 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임용시험에 선형대수학 문제로는 저거 출제되지 않아요.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대수학에서 나와야 되는데 대수학에서는 이거 말고도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이 넘어가면 된다 라고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문제를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난 들어는 봤다, 이런 기분을 느끼시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런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채 F에 대해서 자, F하고 F의 프로덕트를 덧셈군을 줄 거예요. 자, 저거 덧셈군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알파는 스칼라치 F의 원소고 V는 F의 제곱의 원소를 택했어요. 자, 스칼라 곱을 이렇게 주면 자, 저것이 선형공간이 될 것인가.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느낌이 바로 와야 돼요. 선형공간이 되게 어렵다는 느낌이 딱 와야 돼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0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무조건 0이 돼버려요. 그럼 1의 역할이 사라져버리죠. 1은 여기 연산해주면 똑같아져야 되는데 같아질 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문제들은 그냥 이제 여러분의 수학적 느낌상 바로 선형공간이 안 될 것이라는 게 바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1을 베타하고 감마에 곱해주면, 스칼라 곱해주면 베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1의 역할이 사라져요. 안 되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번. 역시 되지 않는 거 확인해 주면 돼요. 그냥 특별히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다? 자, 풀이는 여기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뭐 읽지는 맙시다, 우리 이건. 넘어갈 거예요. 자, 대수학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채 F가 어떤 채냐면 G2X. G2를 개수하는데 갖는 다항식환을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생성하는 G대하를 법으로 만든 잉여 군을 볼 거예요. 자, 일단 이건 군이죠. G2X는 군이죠. 그래서 저거 잉여군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 거기에다가
우리 어떻게 줄 거예요? 스칼라 곱을 이렇게 줘버리면 대수학에서 안 다루지만 우리 선형 공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뭐죠? 아까 G2X이기 때문에 표수가 몇 자리예요? 2자리. 그렇죠? 표수가 2고요. 표수가 2인 경우는 여기를 제곱을 줘도 된다. 그래서 저런 우리 선형 공간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임용시험에 안 나온다. 수학을 하는 사람 중에는 뭐 저런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만 받아들여주면 돼요. 자, 4번은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선형 공간이 존재한다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거 선형 공간이 돼요. 근데 연산을 굉장히 이상하게 줬어요. 실수체 R과 V를 양의 실수의 집합을 줬어요. 양의 실수의 집합은 우리가 흔히 쓰는 덧셈군이 아니에요. 곱셈군이죠. 근데 그 곱하기를 더하기라고 부르자. 그 곱하기를 더하기라고 부르고요. 스칼라 곱을 지수로 해주는 걸 스칼라 곱이라고 불러버리면 저게 또 선형 공간이 되어버려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임용시험에 절대 나지 않아요. 자, 이게 선형 공간이 돼요. 자, 이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계속 이어지는 것. 굉장히 다양한 선형 공간이 존재한다. 그건 우리 확인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때에는 임용시험에도 안 나올 거고요. 아까 제가 나중에 다른 모든 과목에서 선형대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들어가는 과목은 없어요. 아주 어려운 선형대수이기 때문에 자, 저런 선형 공간도 존재한다. 그냥 곱하기를 더하기라고 부르고 스칼라 곱을 지수함수를 스칼라 곱이라고 부르면 된다. 이렇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선형 공간이 된다는 건 넘어갈 거예요. 제가 그 풀이를 필기로 드렸거든요. 그거 다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린 필기를 전부 다 다시 읽겠다? 그래서 안 돼요. 필요한 것만 익히시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5번이에요. 자, 5번은 보는 순간 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니 느껴져요. 스칼라에서 뭐를 무시해버린 거죠? 허수 부분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복수수체를 스칼라수로 쓰는데 허수 부분을 빼버리면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그냥 하나 찾기만 하면 되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문제는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W가 선형 공간 V의 부분 집합이에요. 자, 선형 대수학도 대수학이기 때문에 공집합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 수학을 공집합에 관심이 있는 학문이 있고요. 공집합에 관심이 없는 학문이 있는데 대수학 관련 학문은 공집합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공집합이 아닌 것만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해석학, 위상수학 이런 과목에서 뭐도 중요하죠? 공집합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선형 공간 V의 부분 집합이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자, 이제 V의 덧셈, V의 스칼라 곱이에요. 전체 집합의 더하기하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여전히 선형 공간이 된다면 부분 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요기호를 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요기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알 거예요. 당연히 부등식 기호일 수도 있고요. 대수학이라면 부분군일 수 있고, 부분한일 수도 있고, 부분체일 수도 있고, 선형대수학이라면 부분 공간일 수도 있어요. 전 문맥을 보고 우리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조금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문맥으로 판단할 거고요. 자, 대수학에서 했던 얘기를 봅시다. 우리 연산의 성질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전체의 성질이 당연히 부분 집합에 만족이 되는 성질. 자, 그 다음에 전체의 성질이 부분 집합으로 흘러가지 않는 성질. 자, 전체의 성질이 부분 집합으로 흘러가는 성질은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 같은 것들. 전체 집합에서 교환법칙이 만족이 되면 부분 집합에서 교환법칙은 만족이 돼야 되죠. 자, 전체의 성질이 부분 집합으로 흘러가지 않는 건 닫혀 있다. 자, 전체가 우리 연산에 닫혀 있다고 해서 부분 집합에 닫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정수는 뺄셈에 닫혀 있지만
부분집합인 자연수는 뺄셈에 닫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닫혀 있다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고요. 항등원의 존재성, 역원의 존재성. 자, 정수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자연수로 제한하면 없어져 버리죠. 역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W가 선형 공간 V의 부분 공간이다. 첫 번째, 덧셈에 대해서 군이 돼야 되니까 덧셈에 대해서 뭐가 돼야 돼요? 부분군이 돼야 돼요. 자, 대수학. 덧셈군의 부분집합이 부분군이 되려면 뭐에 대해 닫혀 있으면 되죠? 뺄셈에 대해 닫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뺄셈에 대해 닫혀 있으면 부분군이 된다가 보장이 돼요. 자, 아까 봤던 스칼라곱의 성질을 봅시다. 스칼라곱의 성질은 전부 다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이었어요. 1의 존재성은 W에 있는 게 아니라 스칼라에 있죠. 스칼라체에 있어요. 따라서 스칼라곱의 성질들은 전부 다 전체에서 만족이 되면 부분집합에서 만족이 되는 성질이에요. 딱 하나. 스칼라곱도 닫혀 있어야 돼요. 닫혀 있다는 전체에 만족되는 성질이 부분으로 가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두 가지만 보이면 돼요. 뺄셈에 대해 닫혀 있다, 스칼라곱에 대해 닫혀 있다. 자, 그런데 아까 봤지만 선형공간의 성질 중에 뺄셈, 역원을 더하는 작업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의 스칼라를 곱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덧셈만 다루고 뺄셈을 스칼라곱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뺄셈은 굳이 따로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덧셈과 스칼라곱에 닫혀 있으면 부분 공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거 대수학을 쓴 거예요. 그래서 부분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덧셈과 스칼라곱에 닫혀 있으면 뺄셈과 스칼라곱에 닫혀 있게 되고 부분 공간이 된다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게 정리 1.1.5죠. 자, 선형 공간의 부분집합 W가 부분 공간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자, 덧셈과 스칼라곱에 대해 닫혀 있는 것이다. 자, 증명은 제가 말로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넘어갈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부분 공간들을 보죠. 선형 공간에 0만 이루어진 집합은 자체로 부분 공간이 되어버려요. 따라서 저걸 우리 0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n차 대각 행렬의 집합. n행 n열짜리 행렬인데 대각 성분을 제한 나머지가 0이 되는 집합. 자, 이것은 자, n행 n열짜리 행렬의 집합의 부분 공간이 되고요. 자, 대칭 행렬. 어떤 걸 대칭 행렬이라고 부르죠? 전치 행렬이 자기 자신이 되는 행렬. 대칭 행렬은 덧셈에 대해 닫혀 있고요. 스칼라곱으로도 대칭 행렬이죠. 따라서 저것도 n행 n열짜리 행렬의 부분 공간이 돼요. 자, 반대칭 행렬이란 말을 이제 앞으로 쓸 거예요. 반대칭 행렬은 전치 행렬이 마이너스 a가 되는 행렬을 반대칭 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 기억해 둡시다. 자, 저 반대칭 행렬도 우리 덧셈을 해도 반대칭 행렬이에요. 스칼라곱을 해도 반대칭 행렬이 되어버려요. 따라서 우리 덧셈과 스칼라곱이 닫혀 있으니까 우리 역시 n행 n열짜리 선형 공간의 부분 공간이 돼요. 나중에 차원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상식이니까 결과만 알아두면 돼요. 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아닌 실수 ab에 대해서 이거 무슨 뜻이죠? 자, a, b가 둘 다 동시에 0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w를 이렇게 줍시다. ax 더하기 by는 c. 자, 저건 뭐죠? R2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이 C가 0이면 잠시만요. C가 0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분 공간이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자, W의 두 점에 대해서 두 개를 더해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두 점을 더해봐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자, 우리 뭐 계산 안 해봐도 알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기에 두 점을 아무리 더해봐야 저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덧셈에 대해 닫혀 있고요. 스칼라 해봐야 저 직선이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 부분 공간이 돼요. 근데 C가 0이 아니에요. C가 0이 아니면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고요. 부분 공간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0이 없으니까 군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반드시 여기가 C가 0일 때 저 W는 R2의 부분 공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건 C가 0이 아닐 때 원점을 지나지 않으니까 부분 공간이 아니다 라는 얘기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R2의 부분 집합 T하고 T의 제곱 함수 y = x제곱의 그래프예요. 자, 이건 덧셈에 대해 닫혀 있지 않아요. 1,1은 우리 함수의 그래프의 우리 원소예요. 자, 근데 뭐 스칼라배가 더 쉽네요. 2배 해주면 함수의 그래프를 벗어나요. 따라서 저 함수의 그래프의 집합은 선형 공간이 아니다. 자, 이제 왜 이 예를 들냐면 선형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R2의 부분 집합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부분 공간이 돼요. 선형 공간이에요. 그런데 직선이 아니면 선형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간단해요. 자, B가 우리 그래프 어떤 직선이 아닌 집합의 원소예요. 직선이 아니라면 적당히 스칼라배를 해주면 직선을 벗어나는 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형이 아닌 것들은, 직선 모양이 아닌 것들은 부분 공간이 될 수 없다. 자, 이제 직선이란 말은 굽지 않았다는 뜻으로 봐주면 돼요. 3차원 공간에 원점을 지나는 평면, 부분 공간이에요. 굽지 않은 것들. 그래서 선형대수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굽지 않은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R2의 부분 공간은 다음 세 종류밖에 없어요. 0공간, 00, 0만 있는 것.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R2 전체. 딱 저 세 종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3차원 공간의 부분 공간은 자, 이제 딱 네 종류예요. 0공간, 0만 있는 것.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평면, 그 다음에 R3 전체. 자, 일반적으로 Rn의 경우 마찬가지예요. Rn의 부분 공간은 0공간,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평면, 원점을 지나는 3차원 공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런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 정리를 봅시다. 자, 이 정리는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정리의 기법이에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두 개의 교집합도 그 성질을 만족한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죠. 대수학에서 두 개의 군의 교집합은 군이다. 두 개의 환의 교집합은 환이다. 두 개의 체의 교집합은 체다. 위상수학에서 두 위상의 교집합은 위상이다. 등등등. 똑같이 선형 공간도 두 개의 선형 공간의 교집합은 자, 이제 선형 공간이다. 자, 따라서 이거는 V의 부분 집합이니까 부분 공간이 된다. 자, 보이는 건 뭐죠? 덧셈과 스칼라 곱 닫혀 있다는데 더하기는 어차피 U하고 W가 둘 다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U는 덧셈에 대해 닫혀 있고요. W 덧셈에 대해 닫혀 있으니까 자,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리고를 붙여버리기만 하면 되죠. 자, 이거는 워낙 기본적인 증명 기법이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실선형 공간 R4에 부분 집합을 몇 개를 드릴 건데요. 이게 부분 공간이 되는지를 판단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역시 이 문제도 임용시험의 메인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현형대수학에. 자, 임용시험에 나온다면 메인 문제의 일부분이거나 어떤 문제를 보일 때 어떤 집합이 나오는데 이게 부분 공간인지 판단해야 될 때가 생겨요. 부분 공간이라는 거 보이고 넘어갈 때 있거든요. 그럴 때이거나 그래서 4점짜리 서술형 문제의 아주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자, 집합을 주고 그 집합의 차원을 구하시오 라는 형태의 기입형 문제이거나 이렇게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차원을 구하라는 이 기입형 문제는 불행히도 이론적으로 보면 재미있는데 기입형으로 내기가 힘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걸 기입형보다는 어떤 메인 문제, 중간에 끼워 넣는 문제, 서술형으로 낼 거예요. 이유를 대는 문제로. 왜일까요? 기입형 문제는 확률이 너무 커요. 0차원에 4차원까지 5분의 1 확률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찍어도 5분의 1이에요. 출제자가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거 차원 구하는 거 얼핏 생각하면 기입형 문제로 참 재밌어서 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출제자는 낼 수가 없어요. 자, 100차원 부분 공간에 집합을 주더라도 100분의 1 확률이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보이는 건 간단해요. 딱 하나, 두 개죠. 덧셈과 스칼러 곱에 대해 닫혀 있다면 보이면 된다. 자,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첫 줄. 저거 역할이 뭐죠? 대수학에서 많이 쓰던 거예요. 공집합이 아니다를 언급해 주는 것이에요. 공집합이 아닌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가장 편한 게 0. 0벡터가 제일 편하니까. 자, 이것은 부분 공간이 된다를 보이는 단계가 아니라 공집합이 아니다를 보이는 단계. 그 다음에 뭐죠? 덧셈과 스칼러 곱에 대해 닫혀 있다를 보여주면 돼요. 자, 덧셈에 대해 닫혀 있다, 스칼러 곱에 대해 닫혀 있다. 따라서 부분 공간이 된다. 자, 이건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저 U의 차원이에요. 여러분이 저걸 딱 보는 순간 저 U가 3차원인 걸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차원은 뒤에 가서 제대로 정의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거의 선형대수를 한 번쯤은 배웠고요. 차원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저 집합을 보는 순간 저거 3차원일 거야 라고 느낌이 들어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에요. 자, 차원은 일종의 자유도예요. 움직임의 자유도. 1차원이라는 얘기는 직선을 따라가야 되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한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전후밖에 못 움직여요. 자유도가 1이에요. 2차원 평면이거든요. 움직임의 자유도가 전후 좌우를 조합할 수 있어요. 전후 좌우가 조합이 되니까 평면에 있는 점을 어디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유도예요. 자, 3차원 공간 전후 좌우 위아래를 움직일 수 있는 게 3차원 공간이에요. 자, 마찬가지. 그럼 자유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A, B, C, D가 전부 다 있으면 4차원 공간의 부분 공간인데, 자, 이 중에 A, B, C, D 중에 3개가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 A, B, C가 결정이 되면 D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유도가 없어요. 자, A, B, D가 결정이 되면 C는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저건 몇 차원일 것이다? 3차원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차원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 자, 이제 일체 독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느낌상 3차원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면 돼요. 자, 7번 A, B, C, D예요. 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돼요. 자, 역시 선형 공간이 되는 거 보일 수 있어요. 자, 공집합이 아닌 거 보이고요. 덧셈에 대해 닫혀 있고요. 스칼러 곱 닫혀 있다를 그냥 쭉 따라가면 돼요. 이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따라가시면 되고요. 자, 차원이 몇 차원으로 보이나요? A 더하기 B는 0. 역시 3차원으로 보여야 돼요. 자, CD는 자유예요. CD는 뭐가 돼도 다 되죠. CD는 둘 다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근데 B는 A가 결정이 되면 마이너스 A로 딱 결정돼야 돼요. 자, 자유도가 3이니까 자, 아마도 3차원일 것이다.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자, 기저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세 개가 기저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 문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자, 이 세 개를 택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자, 이제 보시면 나중에 1차 독립이라는 느낌만 가질 수 있으면 충분해요. 자, 1000은 U의 원소가 아니란 걸 확인할 수 있죠. 1000은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니까 빠졌어요. 따라서 차원이 몇 차원 이하다? 3차원 이하다. 이 세 개는 1차 독립이라는 건 나중에 보일 거고요. 1차 독립이고 전부 다 우리 U의 원소니까 몇 차원이다? 3차원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제 마찬가지. A의 선택은 자유, B는 마이너스 A로 무조건 줘야 되고요. CD가 자유니까 3차원이고 기저도 그렇게 만들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8번을 봅시다. 자, 8번은
역시 마찬가지 보는 순간 이거 선형 공간이 안 된다는 느낌이 딱 들어야 돼요. 1. A 더하기 B가 1이 되면 자, A, B가 00이 되는 경우가 빠져요. 그럼 0이 우리 U의 원소가 안 되죠. 그렇죠? 000이 당연히 U의 원소가 안 돼요. 제일 간단한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덧셈에 대해 닫혀있지 않다를 보여드리려고 그냥 썼지만 제일 쉬운 건 0000이 없어요. 따라서 부분 공간이 안 될 것이다. 자, 9번이에요. 자, 여기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라는 이 조건은 사실은 선형대수가 아닌 다른 조건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둘 다 0이어야 되니까. A도 0, B도 0. 자, 그럼 몇 차원 공간일 거예요? 2차원 공간이겠죠. 2차원 부분 공간일 거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0번.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1이다. 자, 저건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게 느낌이 딱 오죠? 그렇죠? 덧셈에 대해 닫혀있지도 않고요. 0도 없어요. 자, 11번. 자, 저거는 선형 공간이 돼요.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느낌인데요. 여기가 A 더하기 2B, 0, 2A 빼기 B, B 전부 다 1차식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느낌이 오게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저기 1차식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차식은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이에요.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이나 0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저건 문제가 없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공집합이 아닌 거 금방 보이면 되고요.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를 보일 때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이기 때문에 다 돼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일일이 계산해 보겠지만 이제 이런 직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선형대수학에서는 거의 대부분 상수항이 없는 1차식과 0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선형성을 거의 갖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 느낌이 오도록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선형공간 되는 거 그냥 따라가면 돼요.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 스칼러 곱에 대해 닫혀있다. 딱 그만큼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그 계산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제 몇 차원일 것이냐예요. 자, 2차원일 거라는 게 느낌이에요. A와 B만 결정되면 다 결정되죠. A, B만 결정하면 A 더하기 2B 결정되고요. 0은 결정되고 2A 빼기 B 결정되고 B 결정돼 버리죠. A, B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당연히 몇 차원일 거예요? 2차원일 거예요. 자, 그럼 기절은 뭘 줄 것이냐? 한 번은 A는 1, B는 0. 한 번은 A는 0, B를 1을 주면 돼요. 자, 그럼 기저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 A, B의 선택은 자유예요. 자, A는 1, B는 3 이렇게 줘도 되고요. 근데 되도록이면 계산이 편한 걸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이 편하도록 1, 0, 0, 1을 택한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기저는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죠. 자, 12번.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상수항이 없는 1차식, 상수항이 없는 1차식, 상수항이 없는 1차식,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이죠? 그럼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물론 저걸 보여야 한다면 덧셈 스칼라곱 닫혀있다를 다 보여야 되지만 임용시험에 나올 리가 없으니까 자, 저 느낌을 갖고 이제 우리는 저건 부분 공간일 거야. 이것만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자, 이제 조금 다른 문제로 갈 거예요. 무한차원 선형 공간,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식. 자, 환이기도 하지만 선형 공간이기도 해요. 자, U가 자, 다항식인데요. 자, 차수가 3이거나 아니면 0다항식. 자, 3차 다항식을 더해서 3차 다항식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못하죠.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고 장담할 수 없으면 부분군이 되지 못하고요. 부분 공간이 될 수 없어요. 이 얘기 들기만 하면 돼요. 3차 다항식 2개 더한 것이 3차 다항식이 안 되는 것. 자, 14번. 차수가 3 이하거나 0다항식.
자, 사실은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대수학 때 있죠? 영다항식의 차수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하는 교재가 있고요. 영다항식의 차수를 마이너스 무한으로 정의하는 교재가 있어요. 영다항식의 차수를 마이너스 무한으로 정의하는 교재는 이 말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학부 수준의 거의 대부분의 교재는 영다항식의 차수는 정의하지 않는다로 쓰기 때문에 또는 bx는 0이라가 들어가는 것이다. 밖에 없죠. 자, 이건 문제가 없어요. 3차 이하의 다항식은 아무리 더해봐야 3차 이하의 다항식. 덧셈에 대해 닫혀있죠. 3차 이하의 다항식은 0이거나니까. 스칼라곱 3차 이하의 다항식에다가 상수배해봐야 3차 이하. 덧셈과 스칼라곱 닫혀있으니까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자, 15번이에요. 자, 요게 선형 공간이 돼요. 역시 공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 뭘 보이면 돼요?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 우리 무엇이죠? 우리 스칼라곱에 대해 닫혀있다가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이런 기분이에요. 자, R3에서 자, R2로 갈까요? R2에서 우리 A, B인데 B는 EA랑 똑같은 기분이에요. A가 P0 자리, B가 뭐죠? P1이에요. 자, 이런 식의 기분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주면 돼요. 그래서 저것도 역시 선형 공간이 될 것이다라는 걸 느낌상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되고요. 자, 16번을 봅시다. 16번은 자, px가 0 이상이다. 다항함수가 0 이상이 되는 자, x가 0과 1 사이에서 다항함수가 0 이상이에요. 저런 거를 스칼라곱 한다고 해서 닫혀있다고 볼 수 없죠. 스칼라 마이너스를 어떻게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이너스 1만 해도 닫혀있지 않아요. 따라서 부분 공간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17번은 참인 거 그냥 역시 마찬가지 그냥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덧셈에 대해 닫혀있고 스칼라곱 닫혀있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8번은 역시 참이고요. 자, 대수학에서 P1이 0이 되는 것들의 다항함수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건 x 빼기 1이 생성하는 주의대알이에요. 자, 이건 대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 집합이 x 빼기 1이 생성하는 주의대알이다. 요거를 느껴보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거예요. 선형대수학에서는 특별히 보지 않을 거예요. 자, 계속 우리 부분 공간인데요. 자, F2분의 1이 유리수이다. 자, 이제 연속함수의 선형 공간이에요. F2분의 1이 유리수이다. 스칼라를 파이를 특해버리면. 파이배를 해주면 유리수가 무리수가 돼버리죠. 여기는 루트 1을 썼지만. 스칼라곱에 닫혀있지 않죠? 따라서 부분 공간이 아닐 것이다. 자, F2분의 1이 F1이 되는 것. 자, 이건 만족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다항함수랑 똑같아요. 더하기 스칼라곱 닫혀있다면 보여주면 되고요. 자, 이건 빨리 지나갑시다. 자, F2분의 1이 0인 거, 저건 역시 성립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W4인데요. 미분 가능한 함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F의 2분의 1 미분계수가 1이 되는 것, 자, 저거는 안 돼요. 자, 안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선형 공간과 부분 공간의 정의에 대해서 쭉 봤어요. 자, 이번 시간은 그냥 수업 시간에 한번 쭉 듣고요. 넘어가시면 돼요. 복습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임용시험엔 다시 안 나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형대 수학에 대해서는 들어본 풍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나중에 언젠가 쓸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임용시험으로만 본다면 첫 시간은 그냥 가볍게 그냥 쭉 훑고요. 자, 제 수업 들었죠? 그냥 거의 끝을 내시면 될 거예요. 출제될 거 별로 없을 거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우리 선형대수하고 공부하도록 하죠.